애인의 기념일로 오해할 뻔했다. 취재진의 장난에 곽도규가 살짝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 화면을 내보였다. 화면에 선명하게 적힌 숫자 247분. 그가 그렇게 아껴가며 매일 카운트하던 그 숫자는 사랑하는 연인과 상관없는 것이었다. 바로 그가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5월 15일 이후 지나온 날들이었다. 1월 25일 인천국제공항. 2026 시즌 스프링 캠프를 위해 출국하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속에서 한결 밝은 얼굴의 곽도규가 나타났다. 지난 11월 마무리 캠프 당시 재활의 단조로움에 지쳐 보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집에 온 기분이다.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다가 팬이 손에 잡히는 그 감각까지도 그리웠다라고 말하며 캠프 합류의 기쁨을 드러냈다. 이날 인터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그의 휴대전화였다. 곽도규는 수술 날짜를 D-Day로 정해두고 매일 확인한다고 전했다. 그는 군대에서 저녁 날짜를 세는 느낌과 비슷하다. 무의식적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커진 숫자를 보면 내가 이만큼 왔구나 생각하며 버티는 힘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수술 날짜를 여자친구처럼 소중히 여기는 선수. 역시 별난 곽도규다운 생각이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확고하게 부정했다. 그는 재활은 마치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자주 수정된다. 날씨나 당일 컨디션에 따라 변수가 매우 많다라며 단순히 공을 100% 힘으로 던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내가 1군에서 제 역할을 하는 선수가 되었을 때가 진짜 복고다라고 말했다. 성급한 복고보다는 완전한 전력 보강에 집중하겠다는 차분한 대답이었다. 재활 선배 이의리와의 일화도 소개했다. 한평 재활군에서 동고동락하며 의리 형으로부터 세심한 지침을 많이 전수받았다고 전했다. 곽도규는 의리 형은 디테일이 남다르다. 비가 올 때 어떤 복장을 착용해야 하는지 작은 생활 습관 하나까지 알려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팀 내 불펜 경쟁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가득했다. 외부 보강으로 불펜진이 강화됐지만 위기의식보다는 팀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믿음이 앞섰다. 그는 매일 잠들기 전 머릿속으로 한 이닝을 던지며 잠든다. 캐치볼 마지막 공은 항상 복귀 전 첫 구속이라고 생각하며 투구한다며 심상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키나와 해변을 달리기 위해 러닝화만 3켤레를 준비한 곽도규. D-247일, 매일 수술 날짜를 떠올리며 복귀 전 마운드에 서리라는 그 날을 꿈꾸는 그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예정이다. 기아 타이거즈 좌완 투수 곽도규가 1차 스프링 캠프 명단에 포함됐다. 기아는 18일 공식 발표를 통해 2026년 스프링 캠프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코칭 스태프 21명, 선수 42명 등 총 6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선수단은 투수 21명, 포수 3명, 내야수 9명, 외야수 9명으로 이루어졌다. 포지션별로는 투수 21명, 가 가장 많았고 내야수, 외야수 각 9명, 포수 3명 순이었다. 2026년 신인 중에서는 투수 김현수와 외야수 김민규가 명단에 올랐다. 재활 중인 곽도규도 일본행에 합류한다. 2004년 출생의 곽도규는 도척초등학교와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23년 5라운드 42순위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하였다. 프로 데뷔 2번째 해인 2024년에는 71경기 55와 3분의 2이닝을 던져 4승 2패, 16홀드, 2세이브, 평균 자책점 3.56을 기록하며 팀의 정규 시즌 우승에 큰 힘을 보탰다. 같은 해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 시리즈에서도 4경기 4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곽도규는 2024 시즌이 끝난 후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2024 시즌 연봉 3,300만 원에서 무려 263.6%가 오른 1억 2천만 원으로 2025 시즌 계약을 체결하며 구단 역사상 투수 부문 최고 인상률을 달성했다. 이전 기록은 2015년 양현종,
1억 2천만 원 4억 원. 과 2024년 최지민 3천만 원 1억 원. 이세훈 233. 3%였다. 하지만 지난 시즌 초반 문제가 생겼다. 곽도규는 4월 11일 광주 SSG 랜더스전에 구원 투수로 나서 최지훈의 내야 안타와 오태곤의 볼넷으로 무사히 2루 상황을 만든 후 이영범에게 마운드를 넘겨야 했다. 몸에 이상을 느껴 더 이상 공을 던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곽도규 선수는 다음 날 구단 지정 병원인 선안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왼쪽 팔꿈치 굽힘근 손상. 이후 그는 세종스포츠 정형외과에서 MRI를 추가로 촬영하였고 좌측 팔꿈치 굽힘근 및 인대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내측 측부인대 재건 수술, 토미존 서저리를 받으며 2025 시즌을 조기에 마감하게 되었다. 곽도규는 현재 재활 과정을 순탄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일이 선수처럼 스프링 캠프에서 차분히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복귀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스프링 캠프 동안 준비하면서 그의 투구 수를 어떻게 조절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도규 선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떤 상황에 투입할지는 트레이닝 스태프와 꾸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것이 감독의 생각이다. 이 감독은 급하게 복귀시키진 않겠으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면 5월이든 6월이든 도규가 돌아올 수 있으므로 팀이 순위 싸움을 벌일 때 좋은 투수가 합류한다면 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는 이달 23일 출국하여 1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일본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에 자리한 아마미 카와쇼 구장 1차 과 오키나와 킨 구장 2차에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한다. 1차 캠프에서는 체력과 기술, 전술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2차 캠프에서는 훈련과 연습 경기를 함께 운영하며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간다. 전반기에 빨리 돌아와야지. 기아 타이거즈 좌완 학구파 투수 곽도규에게 2025년은 최악의 한 해였다. 공주고를 나와 2년차였던 2024 시즌 71경기에서 4승 2패 2세이브 16홀드 평균 자책점 3.56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기아의 핵심 불펜으로 자리매김하며 팀의 통합 우승을 도왔고 프리미어 12 대표팀에도 발탁됐다. 하지만 그 후유증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2025 시즌에는 9경기 3홀드 평균 자책점 13, 50에 그치며 시즌을 조기 마감해야 했다. 지난 4월 11일 광주 SSG 랜더스전이 마지막 경기였다. 작년 여름 일본 요코하마에서 토미존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재활에 매진 중이다. 곽도규는 이미 재활 과정을 상당히 진행해왔다.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스토킹에 따르면 동료 이준영은 곽도규에 대해 공을 던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영과 전상현은 같은 목소리로 전반기에 빨리 합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아 구단은 곽도규가 상반기 중에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며 시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적인 불펜 투수이기 때문에 투구 수를 늘리는 데 필요한 기간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상반기 말쯤이면 충분히 경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곽도규는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왼손 3쿼터 투수라는 점 자체가 드문데 여기에 빠른 구속까지 보유했다. 투심 패스트볼이 150km를 넘지는 않지만 147에서 148km 정도의 속도는 꾸준히 뿌려낸다. 슬라이더와 포크볼도 가끔 섞어 던진다. 투구 폼 자체가 상대에게 낯설기 때문에 제구력만 유지된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투수이다. 기아 불펜은 올해도 마무리 투수 정혜영과 전상현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FA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상우의 합류가 필요하며 성영탁도 지난 시즌의 위력을 계속 발휘해 주어야 한다. 이준영은 잔류에 성공했다. 최지민이 예전 기량을 되찾고 곽도규 또한 2024 시즌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불펜은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질 수도 있다. 특히 곽도규는 좌우 타자 구분 없이 1이닝씩 책임질 수 있으므로
건강하게 돌아와 2024 시즌의 컨디션을 되찾는다면 이범호 감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시절의 폼을 찾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영어 독학으로 외국인 선수들과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하다. 독서를 즐기며 투구 메커니즘을 스스로 연구하는 선수이다.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타입이다. 머리가 좋은 선수이므로 2025년의 어려움을 끝으로 2026 시즌에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다. 곽도균은 지난 1월 1일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 갸티비를 통해 2025년에는 마음 아픈 일도 많고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웠던 한 해였는데 2026년에는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여 경기장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했다.